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비아디랑 니오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주가 움직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차이나 전기차가 주가를 지킬 것인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중에 부품주들이 이번에는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리오토가 지금 0%라고 나와 있지만 전날에 한 15%, 14%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제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조정을 하면서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 리오토, 니오 이 주가가 다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진 경향이 있고요. 비아디도 소폭 빠졌었네요. 그리고 CATL도 지금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또 악재 기사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1.1%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오토는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무서운 게 제가 중국 회사들이 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보면은 리오토도 지금 청도 모터쇼에서 엔드 투엔드 플러스 VLM 지능형 주행 대량 모집 캠페인 출시와 OTA 6.2 출시를 발표할 예정. 그래서 이런 기술력, 지금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기술력을 니오토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니오토의 이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 회사도 중요한 거는 미국이 말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 대부분이 이 R&D 비용에 아끼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R&D 비용이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앞으로 갈수록 그 퀄리티라고 하죠. 퀄리티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이 전기차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질 건가. 그리고 리오토는 요즘 뭐 현대에서 개발한다는 ER-EV 있잖아요. ER-EV 주행 연장형 전기차. 이거에 거의 원조거든요. 제일 잘 만든 업체가 리오토입니다. 그래서 리오토의 이 성장 가능성은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지금 커지는 시장으로 봤을 때 더욱더 좋아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CATL이 블랙리스트 이런 기사가 떴네요. 지금 미국 의원들이 국방부에 배터리 제한 목록에 CATL을 넣어라 이렇게 압박을 줬다는데 이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K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ATL을 즉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달라. 지금 존 물리나 하원 의원이 이렇게 지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면 이런 서한 때문에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중국 특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런 하원 두 의원이 지금 이렇게 계속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CATL이 목록에 들어가나 블랙리스트 목록에 들어가나 이게 지금 또 악재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국방부가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기업은 미군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민간 기업과 거래를 지속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서한을 보낸 의원들도 CATL과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듀크 에너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해병대 기지에 CATL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ESS용 배터리를 설치했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올해 2월 이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ESS용 이런 배터리 설치가 미국에서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뭐 이렇게 계속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수출을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미국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CATL이 미국의 미시간이나 아니면은 테슬라랑 같이 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아디도 미국에 또 공장을 알아보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우회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수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올라야
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아예 중국 증시가 올라야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치 전망률이 나왔는데, 지금 줄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 5%가 어려워지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JP 모건과 일본 노무라에 이어 스위스 UBS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에 밑도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UBS는 지금 GDP가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존의 전망치인 4.9에서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6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JP 모건과 노무라 역시 중국의 성장률을 4.6에서 4.5로 낮추며 중국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를 평가절하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IMF 말을 들어서 부동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중국은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침체와 가계소비 부진이 중국 전체 경제에 예상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 경제 전망치를 낮추면서 중국의 뭐 신용도도 낮추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할 것 같다. 이런 압박 때문에 모르겠어요. 미중 이런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미국에서 평가하는 중국의 이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중국 경제 망한다. 계속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보면은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EU산 브랜드 30%대의 덤핑 마진 판단에도 추가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도 EU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서로 협상의 여지를 서로를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를 낮춰라.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EU산 브랜드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겠다.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서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적정순에 협상을 하지 않을까. 서로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좀 뜻을 따라서 액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는 액션을 주면서 협상을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지 않을까. 아예 뭐 미국과 캐나다처럼 아예 대놓고 그냥 중국산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유럽은 할 수가 없다. 왜냐? 중국이랑 많이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맨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뒤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의 지금 4가지 주요 강점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지금 강점은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기사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중국은 현재 64개의 핵심 기술 분야 중 53개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으며 중국 과학자들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논문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 신기술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선도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아니면 AI 이쪽에서도 로봇 이쪽에서도 중국 특허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팩트잖아요. 이걸 제가 뭐 꾸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없다면 혁신과 과학 발견의 선두주자를 놓치고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이나 전기차나 뭐 신재생에너지 지금 중국이 계속 앞서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남반구 투자 글로벌 사우스죠. 글로벌 사우스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강조한 대로 전통적으로 서구의 다국적 기업은 고가의 고도로 엔지니어링된 제품을 판매하는 성숙한 시장에 집중해 왔지만 중국은 1대1로와 기타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장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에 계속 중국이 진출하고 있다는 게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다만 정의상 성장 시장은 종종 미래의 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은 사실상 미래의 모든 대규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고 서양 기업은 이제 비교적 쇠퇴한 기존 시장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G7과 브릭스 이쪽 서로 보면은 브릭스가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점점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초경쟁 시장이다. 이 전기차만 해도 진짜 뭐 500개의 전기차 회사가 생기면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막 가격 경쟁을 계속하면서 기술 경쟁까지 하면서 뭐 매주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샤오펑에서 나오고 샤오미에서 나오고 뭐 비아디에서 나오고 니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리오토에서 나오고 계속 신차가 나온다. 뭐 네타에서 나오고 상하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에 14억 소비 시장이 있다. 소비자들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GDP가 23년 달성한 기준이 5% 성장 목표에 도달한다면 이번에 10년 동안 증가 성장률만 해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의 21년 GDP를 합친 것과 맞먹을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동차, 고급 제품 또는 산업 장비와 같은 많은 제품 범주에서 중국은 글로벌 매출이 25에서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이것에서 벗어나 경쟁자에게 매출을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제품 중에 뭘 많이 쓰냐? 드론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DJI에서 나온 이런 액션캠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성능이 이제는 이거보다 뛰어난 게 없다. 가성비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드론도 성능이 좋고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이 계속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랑 전기차에서도 이미 뭐 로보락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과 전기차에서도 아마 중국이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경쟁의 어려움을 겪은 후 2019년 중국 시장을 떠난 아마존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날 아마존이 철수한 직후 공장 게이트에서 배송되는 초저가 상품이라는 공식을 가진 핀도더 있잖아요. 핀도더가 테무죠. 테무와 알리바바 그리고 JD에 도전하는 파괴적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실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규모, 수익성 및 연마된 전략을 구축한 핀도더, 테무죠. 테무는 아마존의 국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모델인 테무를 공격적으로 출시했다. 테무랑 뭐 이거 지금 알리바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TMF가 거의 뭐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거의 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있고요. 테무는 지금 22년 9월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1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9천만 명 이상의 월간 고유 방문자를 달성한 반면 아마존은 거의 30년 동안 2억 2,100만 명의 월간 고유 방문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현재 테무 앱 다운로드 총 수는 2억 3,500만 건에 달하며 아마존 쇼핑 앱을 넘어섰다. 그래서 아마존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쟁의 위협에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결론 내보면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기 원하는 기업은 중국과 상당한 교류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거대하고 극도로 경쟁적이고 극도로 혁신적인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중국 기업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기차 내에서 이게 더 크죠. 이 전기차 이쪽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는 21세기 경제 이야기의 큰 부분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가 아무리 그래도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또 잘하는 게 해상 풍력 이것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대 깊이 70m의 뭐 이런 터빈 운반과 이런 기술로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해상 풍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프랑스는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으며 인터넷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 드루프가 그러니까 아까 이게 드루프가 이게 어디죠? 어디 기업이다. 텔레그램인가? 텔레그램 보스잖아요. 여기를 잡으면서 뭐 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데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는데 지금 그들은 프랑스 국민인 드루프가 프랑스에 대규모 사무실을 차리고 현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신 모든 기술 회사가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유럽에 기술 산업이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소프트웨어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되는 곳만 돈 버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비아디는 상반기 순이익이 24% 증가하고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베이징차나 상하이 지리는 이익률이 0에서 1%에 그쳤다. 그래서 비아디는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상반기 매출이 40%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달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총 이익은 22% 증가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부문에서 63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벌어들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장은 고급 안드로이드 폰과 자빌의 자산 구매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비아디 전자는 휴대전화, 패드, 그 다음에 전기차, AIDC,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무인 항공기, 3D 인쇄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 분야 이런 데에서도 많은 마진을 남겼고요. 비아디 전자는 자동차 사업에 비해 마진이 낮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낮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의 오늘 24년 상반기 매출이 3,011억 2,700만 위안 이렇게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76%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 잘 나가고 있고요. 순이익은 136억 3,100
만 위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44% 증가를 했다. 계속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및 관련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3% 늘어났고 전체는 75.82%를 이렇게 비중이 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부품 및 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는 24% 매출이 있다. 전체 매출의 24%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잘 나가고 있고 비아디 24년 증관 보고에서 보니까 차량 판매는 161만 대가 팔렸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8%나 늘어났다. 그리고 수출도 173%나 증가를 했다. 20만 3,404대.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익 마진이 20%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순이익이 24.4%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은 70개 이상 국가 지역, 브라질, 독일, 일본, 태국 등에 진출이 되고 있다. 이게 잘 나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계획에서는 지능형 주행 투자가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 내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각 실험실 구축, 엔드투엔드 대형 모델 팀이 있고 AI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계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있고 현지 시장도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쭉 보면은 지금 7여 개국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지금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비아디 헝가리 세그드 시 정부와 헝가리 승용차 공장의 토지 선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첫 양산 신에너지 모델 숭플러스를 지금 정식 출시를 했고 7월에는 태국 공장은 16개월 만에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5만 대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스마트화, 지금 하반기에 완성차가 스마트 이런 레벨 3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갖춰질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에서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라인업은 여전히 공백이 있다. 그래서 덴자 N9은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 출시될 차량들이 어마어마하죠.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죠? 이 몇 개예요. 지금 라인업이 이게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경쟁이 많이 나온다. 지금 MPV 차량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쭉 순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신차들이 나오는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제품이 계속 지금 선전하니까 이제는 태국에도 비아디의 M6가 9월 9일 날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태국은 지금 자국 이런 자동차 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지금 중국 전기차가 바로바로 수출이 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는 다 빠르게 지금 중국 전기차가 계속 침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 지역 시장은 아마도 중국 전기차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비아디는 3억짜리가 넘는 양황 U9이 혁신적인 E4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1000마력. 1000마력 이상의 2초 만에 이렇게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슈퍼카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진짜 1000만원짜리 차량도 나오지만 3억짜리 슈퍼카까지 만드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럭셔리 브랜드 등록을 봤는데 BMW가 PX가 가격이거든요. 가격 전쟁을 중단한 이후 8,700대로 눈에 띄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픽셀 컷이 없이도 매출을 계속 창출하는 기업은 벤츠뿐이다. 벤츠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여기 BMW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1월에서 7월 동안 독일 브랜드는 중국에서 30만 대 이상, 세단 시장에서 30만 6천만 원 이상, 세단 시장에서 82%를 차지했고 중국 브랜드는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Z9 GT 그다음에 셀레토 S9이 스텔라토 S9이 판매가 시작하면 이러한 시장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이제 비아디랑 하웨이가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비아디의 팡청바오 5 시리즈가 판매량이 이번 주에 1000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BMW, 벤츠, 아우디, SUV 및 세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도 아마 중국 시장이 계속 중국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들을 빨리 밀어내고 이쪽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벤츠, BMW, BBA의 아성, 그 다음에 렉서스, 볼보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역시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가 여기서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하웨이 아이토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니오 이렇게 쭉 잘 나가고 있다. 이제는 비아디가 여기에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이 이쪽 6천만 원 이상대 차량에서 이제 6.5%까지 올라왔다. 역시나 독일이 지금 아직도 잘 잡고 있는데 81.9%로 대다수를 잡고 있는데 아마 파이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황청바오 시리즈 5 시리즈가 이제는 1000대를 넘어섰다. 1250대가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이게 비아디가 판매량을 높이면은 이쪽 부분에서도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 부문에서도 비아디가 선전을 하고 있다. 지금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55%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M 5.0의 성장의 형태로 나타났다. 친L, 그 다음에 CL06이 이미 한 5만 4천 대 이렇게 판매가 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폭스바겐 파사트나 토요타 캠리, 그 다음 혼다 어코드의 판매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으며 BMW 3시리즈와 메르세데스 C클래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쭉 판매량이 늘어나서 이쪽에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는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중국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부분에서 CATL이 지금 탈탄소화에 대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CATL은 스촨성에 220km 노선에 PG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가능한 배터리는 각각 513kWh의 용량에 가지고 있으며, 대형 트럭의 경우 300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CATL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형 SUV 시장이 계속해서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격대가 어마어마하냐면 1000만원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1000만원대의 SUV가 나온다. 거의 2000만원 이하, 그리고 3000만원 사이에서 이 가격대가 나온다. 이거 미친 거죠. 야, 거의 2000만원대에서 이제는 SUV가 나오는데요.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UV가 2000만원대에 나오는데, 이거 성능이 잠깐만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순수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2000만원대에 이 SUV가 나오는데 510km 가고요. 510km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게 몇 킬로 가냐면 쭉 보면은 이게 아마 1000km 이상 갈 겁니다. 1000km 이상 가는데 2000만원, 1100km 가네요. 1100km 가는데 2000만원대에 나온다. 이 미친 거죠. 하이브리드 이 버전이 2000만원대인데 1100km 간다. 그런데 안에 이런 주행 내장 제도 보면은 2000만원대인데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데 국내 이런 유튜버들은 또 이걸 까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성능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2000만원대 나오는데도 국내 자동차에게 절대 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가격대에서 1000만원만 비싸게 나와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력이 개선되면서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가격도 싸진다는 게 무섭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슈퍼 드라이브 고급 주행 솔루션 아키텍처가 공개가 됐는데요. 월드 모델 플러스 엔드-투-엔드 플러스 룰 기반의 게임 검증 네트워크 이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호라이즌 로보틱스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니오도 반얀 3.0 시스템을 공식 출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 플레이 리스트와 AI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니오에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거를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고 서로 경쟁까지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에서 지원하는 GUASD 모델 있잖아요. 여기에 인텔리전트 주행 시스템이 오늘 출시가 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개 중 하나이며 지금 중국 내에 유일한 순수 비전 기반의 광고 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GUASD의 PPA는 90% 이상의 침투율을 보이며 520 km 이상을 커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4년 중반까지 300개 이상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ASD 장애물 회피, 그 다음에 교차로 횡단, 장애물 회피와 동시에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외부 음성 주차야. 음성으로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고요. 주차시키면.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자동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 미러 접기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으로는 최대 100km의 전방 AEB, 그 다음에 2단계 제동, 그 다음에 곡선 AEV가 있다. 야, 대단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의 모나 M03이 이제는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퐁은 지금 제가 뭐 중국 전기차 너는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샤오퐁 N03은 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디자인만 봐도 이쁘고 이거 디자인만 봐도 진짜 이쁘게 나왔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능도 좋은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아반떼 가격입니다. 아반떼 2,200만원 2,200만원 밖에 안 해요. 전기차인데 순수 전기차인데요 2,2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제로백이 7.4kg다 7.4kg인데 2천만원대에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높이나 이렇게 휠베이스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델 3를 라이벌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아디의 LF 배터리 그 안전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 가격은 2천만원대에 나오고 야 진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이런 거를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을걸요.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강의 지각력 지금 유일하게 20 플러스 스마트 감지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전 센서로 보면서 스마트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근데 이게 2,200만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레이더랑 이런 게 다 달려있는데 어떻게 2,200만원에 이걸 뽑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및 무선 모두 정지 가능한 지능형 주차 시스템 이런 시스템 그리고 고주파 100% 커버리지 되고 주차 성공률은 95% 이상이다. 야 이런 게 지금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2,200만원이다. 근데 저는 이거 발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주말에 여유 있을 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샤오퐁 회장인 허 샤오퐁이 직접 나와서 이런 반도체 AI 칩을 소개를 하고 샤오퐁의 모나 M03 있잖아요. 모나 시리즈를 자기가 다 옛날 스티브 잡스처럼 브리핑을 다 합니다. 또 요즘 다 니오나 샤오퐁이나 샤오미나 다 자기 CEO가 나와서 다 이거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런 PPT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아예 개발에 그러니까 A to G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설명도 가능하고 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구나. 역시 이런 사람들이 CEO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출신이다. 소프트웨어 텐센트 이쪽 출신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기차가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기계공학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질 거라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데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 저는 미래는 밝다고 보고요. 지금 가격에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고 여기서 진짜 1, 2년 더 모아볼까? 그러면은 야 진짜 많이 제가 수익을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아마 잘 돼서 10만, 20만, 30만 구독자가 넘어갔으면 하는 허황된 꿈을 한번 꿔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는 잘 나가서 나중에 뭐 2만원 그러니까 만원부터 일단 넘고 그 다음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도 50만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